가겠습니다. 자, 공사 전류에 의한 자기장입니다. 자, 전류라는 게 뭐죠? 전하의 흐름이죠. 맞나요? 그랬을 때 이 전하의 흐름에서 이 전하는 결국 전자를 말합니다. 전자. 그럼 이 전자가 운동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 전자가 운동하면 전기장하고 자기장이 둘 다 생성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전하의 흐름인 전류가 발생을 하면, 전류가 흐름인 전류는 결국 전자가 흐른다고 볼 수 있으니까 결국 전자가 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기장과 자기장이 둘 다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장은 이 전류가 결국 전기장이라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이 자기장이 발생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전류라는 게 의해서 자기장이 생성되는 거를 우리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라고, 자기장 생성이라고, 이 자기장의 변화에 따라서 자기장이 변화하면 이에 맞춰서 전자도 운동하겠죠. 이 전류라는 게 결국 운동하는 거, 움직이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결국 전자가 운동을 하면서 뭐가 생성됩니까? 결국 이 전류가 생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현상을 우리가 전자기유도를 했었죠. 전자기유도. 그랬을 때 이 전류한 자기장을 이용해서 하는 이제 그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모터입니다. 모터. 그러니까 전기 모터가 되고, 전자기유도가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뭐죠? 발전기가 요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에서 우리가 뭔가 되는 걸 이제 배워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좀 알아야 될 거는 이걸 시작하기 전에 복습을 한 번 더 합시다. 자, 전류라는 거예요. 전류라는 건 영어로 이제 커런트를 얘기하죠. 커런트인데 얘는 어떤 도선에서의 이렇게 하죠. 도선에서의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하고, 요거를 세기, 인텐시티라고 하죠. 세값을 얘기하는 게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도선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의 양을 한 게 이제 전류의 세기, 우리가 알고 있는 I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전하의 양을 우리가 전하량이라고 하는데, 전하량, 영어로는 quantity of charge라고 하고요. 이 찰지가 우리가 전하입니다. 전하는 일반적으로 전기적 성질을 가진 입자를 전하라고 해요. 그랬을 때 전하량인데, 이 전하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Q를 쓰거나, 라지 Q를 쓰거나 또는 이제 스몰 Q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맞죠? 그랬을 때 요거의 단위가 뭐냐면 이렇게 C라 쓰고요. 쿨롱이라고 있습니다. 쿨롱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쓸 때 이렇게 단면적을 그릴게요. 단면적 있을 때 요게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이고 얘가 플러스이면 요렇게 뭐가 이동합니까? 전자가 이런 식으로 이동하죠.
맞죠? 전자가 음이온에서 이동하니까 I가 이렇게 흐른다고 보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 단면적 요 통과하는 거니까 결국 이제 인텐시티 전류의 세기 I는 어떻게 하죠? 델타 T분의 델타 Q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랬을 때 요거의 단위는 C 콜롱 퍼 세컨드가 돼서 요의 단위가 암페어 단위를 씁니다. 우리가 암페어. 맞죠? 암페어. 요게 전류에 대한 내용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전압은 그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게 이제 전류랑 관계된 게 첫 번째가 전류를 발생시키는 거. 얘가 누구냐면 전압입니다. 전압. 전압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볼테이지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일렉트릭 포텐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볼테이지는 결국 외부 전원에서 인가할 때 이렇게 만들어지고, 일렉트리컬 포텐셜은 뭐냐면 전위 차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전하의 위치 차이예요. 그러니까 전하가 가진 위치 차이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을 생각해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마찬가지예요. 전하가 높게 위치된 곳에서 낮게 위치된 곳으로 흐르거든요. 요 간격을 우리가 볼테이지 또는 일렉트리컬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얘를 전류가 발생시키는 얘고요. 흐름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전류를 방해하는 성분이 있어요. 얘를 우리가 전기 저항이라 하고, 영어로는 electric resistance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그냥 이걸 R로 많이 쓰고, 단위는 뭐 전압의 단위는 당연히 이제 볼트를 쓰겠죠. 저항의 단위는 당연히 이렇게 써서 뭐라 했습니까? 옴이라 했죠. 그래서 옴. 맞죠? 요겠습니다. 그래서 저항은, 그리고 전기 저항은 전류를 방해하는 거예요. 전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니까 물질마다 정해진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R은 로우의 S분의 L이라고 하고요. 로우는 비저항이라고 하고, 또는 영어로 쓸게요. resistivity 하고, 물질에 따른 특성입니다. 원자에게 충돌하면서 전자가 발생을 하는데, 저항이 발생을 하는데, 그 원자에게 밀도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S는 surface 약자니까 단면적이에요. 그리고 L은 length, 길이입니다. 도선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당연히 전류를 많이 충돌할 수 있겠죠. 단면적이 넓을수록 문이 활짝 열렸을 때나 작게 열렸을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값입니다. 그래서 요렇게까지 정리를 해서 우리가 요거를 정리한 식이, 우리가 배웠던 정리한 식이 뭐냐면 요거에 대해서 옴즈로가 돼요. 옴즈로는 전류에 관한 식입니다. 그래서 I는 R분의 V라는 식을 이렇게 쓴다.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했을 때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통합각 때 배웠던 내용을 좀 더 복습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 자기장입니다. 자기장을 여기다 정리하고 갈게요. 자, 자기장은 영어로 마그네틱 필드라고 합니다. 이때 조금 더 이제 분석을 하면, 복습을 한다는 생각으로, 필드라는 말은 어떠한 힘이 작용하는 공간이에요. 그랬을 때 어떠한 물체가, 만약에 이렇게 질량이 m인 있던 물체가 있을 때, 이 물체가 이 중력이라는 힘을 이 양사방에서 다 이렇게 끌어당기게 하겠죠. 중력을
이렇게 모든 지방에서 끌어당기게 할 건데 가까운 데가 더 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그래비티 필드라고 해서 중력장이라고 하죠. 이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우리가 중력장이라고 하죠. 요거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공간값이에요. 공간값. 공간의 해석이 되게 중요해서. 그랬을 때 자기장은 어떤 작용하는 공간인데 이거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이 자기장의 세기를 어떻게 표현할까가 중요하겠죠. 근데 이 자기장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 역선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기 역선이라는 게 뭐냐면 그 자기 같은 크기의 자기장을 이어놓은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n이 있고 s가 있을 때 자기장 선을 끄면 반대로 봐야 되는데 요걸 바꿀게요. 요게 s고 n이면 됩니다. 뭐 이어지겠지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알아요. 이 자석 근처가 조밀하죠. 덴스하면 강한 거예요. 맞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 자기력선을 표현하는데 이 자기력선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 자기력선을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자속이라고 합니다. 자속. 알겠죠? 그래서 자기장 일생이는 이 자속 밀도라는 값으로 표현해요. 이 자속 밀도가 뭐냐면 결국 자속 밀도로 표현하는데 이 자속 밀도가 우리가 B필드라고 하는 B벡터 값입니다. B벡터 값. 그래서 이 자속 밀도를 다른 말로 이제 밀도가 이제 자속이 영어로 마그네틱 플럭스라고 하거든요. 플럭스. 그래서 밀도니까 뭐가 돼? 마그네틱 플럭스 덴시티 요 값을 표현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요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에 이 마그네틱 플럭스 덴시티 요걸 돼 있고 이 자속이란 애는 결국 그냥 단위 면적의 어떤 총 면적에 있는 자기 역선수예요. 그래서 이거를 웨버라는 단위로 표현합니다. 요 단위인데 요거를 우리가 웨버라고 표현해요. 웨버. 그러니까 이 자속은 얘 마그네틱 플럭스 자체는 뭘로 표현하냐면 요렇게 쓰는 거 기억나시죠? 파이라고 표현합니다. 파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자기장의 표현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방향이 있는데 방향은 n극이 나오는 거고요. s극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게 있을 때 여기가 n이고 여기가 s면 자기장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알겠죠? 다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어지거든요. 이렇게 이어져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해석한다. 그렇죠? 그랬을 때 자속 밀도는 결국 어떠한 총 면적에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속 밀도 B는 자속 파이 오버 뭡니까? 단면적이 돼요.
그러니까 S가 되겠죠. 얘가 그러면 B 이걸 S8, S분의 8이가 되고, 이 단위가 웨브 퍼 미터 스퀘어가 될 건데, 이 단위가 힘들어서 우리가 테슬라라는 단위를 이렇게 씁니다. 이게 자기장이라는 단위예요. 됐죠? 테슬라. 됐죠? 그랬을 때 이제 요 자기장까지 배웠으니까, 그럼 전류연 자기장이 어떻게 될 건지 좀 볼게요. 전류연 자기장은 결국 우리가 전자가 운동해서 뭔가 변화가, 운동 즉 변화가 생기면 만들어지는 게 결국 전기장하고 자기장이라 했잖아요. 결국 얘가 증가하면 얘가 증가할 거니까 얘가 세질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가 보는 건 전류에 의해서 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전류의 세기 I가 클수록 U도 자기장 B도 어떻게 돼요? 커지겠죠? 네? 그리고 이 유도 자기장은 결국 자기장이니까 공간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자기장 측정 공간 거리가 길어지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내가 소리를 지르면 멀리선 작게 들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유도 자기장이 필드가 작아지게 됩니다. 또는 이 도선을 중첩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유도 자기장이 결국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 세지죠. 요렇게 세 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정리한 게 요 식이에요. B는 K의 R분의 NI라는 식이에요. 이때 K는 상수인데 요거는 경우에 따라 다 달라요. 알겠죠? 다름. 알겠죠? 그리고 뭐 N은 가문 중첩수, I는 전류의 세기 I, 맞죠? R은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리가 R, 중첩수가 N, I 나와있죠? 됐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목이 잡았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얘는 보면은 뭐예요? 벡터죠. 벡터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방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방향. 네? 그래서 이거는 전류의 방향을 고려한 전류의 방향하고 플러스 옳은 나사의 법칙을 따라가면 됩니다. I가 이렇게 위로 간다고 할 때 어떻게 되면 돼요? 우리가 손을 감아버리면, 오른손을 감으면 요렇게 뭐가 되죠? 자기장이 형성되죠. B가. I가 내려가면 요렇게 반대로 B가 형성되거든요. 방향이. 그러니까 요때 이 B의 방향은 당연히 뭐예요? 나침반 N극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침반 그리면 여기가 N이고 여기가 S고요. 반대로 이 경우에서는 여기가 N이고 여기가 S가 돼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이걸 좀 더 이제 그려버리면 노선이 있습니다. 여기로 이렇게 I가 흘러간다 볼게요. 했을 때 내가 측정하는 거리가 여기에요. 그랬을 때 양쪽 사이 거리가
이렇게 되죠. 맞죠? 이렇게 방향이 되잖아요. 맞죠? 요 사이 거리가 R이고 좀 더 가서 R1, R2에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똑같이 그릴게요. 반만 그릴게요. 이렇게 할 건데 뭐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러면 그때 요 값은 B필드는 직선도선에서는 B필 직선 B는 K1에 R분의 I 중섭수 없으니까 이렇게만 고려하면 되는데, 당연히 여기 고려해서 R1보다 R1이 R2보다 짧죠. 그래서 B1 요거에서 B1이 만들어진다 생각하고 요거에서 B2가 만들어진다 생각했을 때 B1의 크기는 당연히 B2의 크기보다 큽니다. 요런 거 그죠? 고려하시면 되고, 방향은 오른손부터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원형은 그냥 평면을 그릴게요. 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벡터를 3차원적으로 보면 어떤 이제 X축, Y축일 때 어떤 필드가 이렇게 되는 게 있고 이렇게 되는 걸 보게 될 건데요. 얘는 그림을 그리면 우리가 3차원 평면을 그리면 X, Y, Z를 정확하게 그려야 되니까 얘가 G필드 이렇게 맞죠? 요거거든요. 맞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거는 뭐냐면 이쪽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얘는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면 쪽으로.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랬을 때 I가 이렇게 돈다고 하면 이걸 오르나서 그려버리면 여기는 딱 이 중심에서만 그리는 중심, 요 사이 거리가 R이라 했을 때 얘가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벡터가. 요거는 B는 K2에 R에 I를 쓰고요. 요때 R은 반지름이 되고 레디어스, 요 K2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K1하고 K2는 다른 값이에요. 요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솔레로이드도 있는데 솔레로이드는 코일이죠, 코일. 그래서 이렇게 이거 두 개를 합쳐 놓은 건데요, 느낌이. 했을 때 그림을 그리면 거의 미술쌤이 돼가고 있는데, 이게 한 번만에 그려야 돼서 됐죠? 한 요 정도 맞게요. 아우씨.
이렇게 됩니다. i가 이렇게 간다 하면 얘는 쭉 끄어보면 돼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중첩을 하거든요. 어떻게 돼요? 쭉 가면서 얘가 내려오고 내려오죠. i가 가면 이쪽에서 오른나사를 그리면 내려오니까 이렇게 돌거든요. 얘가 나와서 다시 그림 그리면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돼요. 맞죠?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돼요. 그럼 얘를 중첩시키면 얘가 n이고 얘가 s인 이러한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근데 요때는 b는 K3에 ni라면 되고, 이 K3는 K1하고 K2 중에 뭔가 똑같은 게 있는데 까먹어서 별로 안 나오니까요. 하여튼 요거랑 요거가 다른 걸 쓰고요. 얘가 다르다는 것만 기억을 해서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전류연 자기장 끝이 났고, 다음은 이제 자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